지금껏 내가 무심코 사용했던 이것 때문에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삶에서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지킴이 기운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팜 채널의 건강정보는 각종 언론 기사, 전문 연구 자료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해 작성됩니다. 사람의 나이, 질병의 유무 체질과 건강 상태는 모두가 다르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아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이슈입니다.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함께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신용카드 약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 5g을 매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즉 1년이면 신용카드 약 50장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말에 의아해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매일 생활 속에 숨겨진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거나 플라스틱이 버려진 뒤 깎이고 부서지는 풍화 과정을 거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노 단위로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을 타고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간이나 신장, 뇌 등을 포함한 신경계 내에 축적되어 세포의 염증, 괴사 등을 일으키고 면역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근에는 암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환경저널에 실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인 22명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17명의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에서 음료수병을 제조하는데 주로 쓰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성분이 발견되었고 3분의 1 이상에서는 컵라면이나 배달음식 용기로 자주 쓰이는 폴리스티렌이 4분의 1에서는 포장용 랩에 쓰이는 폴리에틸렌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체내에 흡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통해서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닐 수 있고 특정 장기에 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일상 속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치약 속에 알갱이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알갱이들은 마이크로비드라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약 중의 마이크로비드는 크기가 1mm보다 작은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서 폴리에틸렌을 비롯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나일론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치약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에 쓰이는 스크럽이나 클렌징 폼 등 다양한 화장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치약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설거지를 할 때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수세미를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수세미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아크릴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고 난 뒤 그릇이나 거름망을 잘 살펴보면 수세미에서 떨어져 나간 짧은 섬유들이 끼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크릴 섬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합성 섬유로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마찰로 인해 떨어져 나온 조각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아크릴 수세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합성 섬유 수세미들 사정은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섬유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이 아크릴 섬유는 세균이나 기름때 등의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이 좋더라도 반대로 배출하는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사용하다 보면 아크릴 속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쌓이고 포화 상태가 되면서 악취가 나고 세균 또한 범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수세미보다 플라스틱 걱정 없는 천연 수세미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식물 섬유질인 수세미는 수세미오이의 열매로서 성장 과정 중 형성된 질긴 섬유질이 엮여 자연스럽게 그물 모양이 만들어진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수세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합성 섬유 수세미를 제쳐두고 천연수세미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라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천연수세미를 이용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커피를 대신해서 둥글레차나 현미녹차, 메밀차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티백차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마셨던 티백차가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티백은 뜨거운 물에 담글 경우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삼각형 모양의 티백은 놀랍게도 100%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간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글 경우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우러나오면서 우리 몸에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 개의 티백을 95도의 뜨거운 물에 5분간 담가 놓았더니 무려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로 한번 들어오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차 쌓이면서 조직염증, 세포 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암세포의 성장 및 전해 등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각종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티백차를 마실 때는 티백을 그대로 넣어 우려내는 것보다는 티백 속 내용물만 꺼내 스테인레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친환경 다회용 티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티슈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와 부직포 등으로 만들어지며 재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혹 물티슈가 휴지처럼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물에 잘 녹고 분해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변기에 바로 버리는 바람에 하수처리 시설이 고장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뉴스로도 보도되기도 했죠. 특히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이유식을 먹일 때나 기저귀를 갈 때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이 영유아에게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 물티슈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기 건강에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되도록 물티슈 대신 물로 손을 씻고 닦을 때는 수건이나 걸레 등을 이용하고 손수건을 휴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는 바다나 일부 해안 지역의 오염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바다와 공기에 퍼지고 돌고 돌아 우리 밥상까지 오르게 되죠. 이렇게 바닷속으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기초 먹이인 플랑크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해 먹어버리고 먹이 사슬을 거쳐 포식자인 갑각류와 물고기의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조개류와 낙지, 새우 등 해산물 14종에서 1g당 평균 0.47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해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어두운 곳에서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 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종이 호일이 알루미늄 호일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안전할 거라 믿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프라이팬에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눌러붙거나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깔았던 종이 호일에서 사실은 엄청난 양의 실리콘 성분이 녹아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 호일은 순수한 종이가 아니라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실리콘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는데요. 종이 호일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품에는 내열 온도 220도 이하에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팬처럼 높은 온도로 조리되는 도구들은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로 넘어 300도 가까이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종이 호일을 사용할 경우 실리콘 성분이 분해되어 음식에 혼합될 수 있습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역시 이처럼 고온으로 조리할 할 경우 종이와 실리콘의 결합이 약해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종이 오일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은 피하고 물을 넣고 음식을 찌거나 기름진 음식을 담는 깔개 또는 음식을 소분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컵에 각각 섭씨 100도의 뜨거운 물과 섭씨 22도의 물을 부어 플라스틱이 얼마나 용출되는 측정했는데 분석 결과 섭씨 22도의 물에서는 무려 리당 2조 8,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고 섭씨 100도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크기가 100나노미터 미만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인데 이번에 용출된 나노플라스틱의 평균 크기가
30에서 80나노미터로 이것은 척추 동물의 세포내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아마 종이컵이야말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종이컵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엄청난 데다 매일마다 커피나 차 물을 따라 마시는데 사용되는 종이컵의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부터라도 종이컵을 이용하기보다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텀블러나 머그컵을 이용하는 습관이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인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피할 수 없는 필수 품목이 되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환경은 물론 우리의 건강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필수 품목이 되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환경은 물론 우리의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사법으로 관리 잘하셔서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